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말씀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중국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략하고 침범하고 그것도 최신의 폭격기가 그것도 핵 탑재가 가능한 최신의 전폭기들이 중국 러시아가 짜고서 그리고 북한과 같이 짜고서 북한은 그 다음날 새벽에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일해 쏴 날렸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의 공군 조종사가 바로 출격을 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경고사격을 하면서 같이 기동 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 러시아가 대응 사격을 했으면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훌륭한 공군 조종사로부터 이 애국심 결기를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공군 조종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위정자 장성들이 소위 별을 달고 계신 분들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분들이 좀 이 공군 조종사로부터 애국심과 결기를 배워야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조차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한 태도 보셨죠? 한미연합사까지 나서가지고 북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보십시오. 한미연합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입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라고 이상한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게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전환해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최고사령관을 하기를 지금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부를 지휘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 그러면 어떤, 예컨대 우리를 침략했을 때 한미연합사가 아닌 미래연합사 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이 명령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지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죠.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세게 재채기했을 때는 청와대에서 계속 침묵을 했습니다. 계속 침묵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남한 당국자,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해가지고 경고를 발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날리면서 엄청난 경고를 발했지 않습니까?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그 미사일, 우리 군이 그 추적도 못했는데 이게 위협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그 똑똑하고 명석한, 그리고 용맹스럽고 자랑스럽던 우리 국군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난 26일 날 말이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9번이나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위협, 기자들이 보았을 때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9번이나 던졌는데도 그 관계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9번을 갖다가 녹음기처럼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참 명답을 내놨습니다. 탄도미사일 규정이 9.19 군사합의서에는 없다고 말했답니다. 거기 문항이 탄도미사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먹통 같은 무식한 대답을 하는 자가 청와대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군사합의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면서 핵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우리 모르게 쏘아 올리면서 새벽에 또 남쪽을 향해서 남쪽 당국자는 하면서 경고를 하고 무서운 공갈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적대행위가 아닙니까? 공중 있지 않습니까? 해상 있지 않습니까? 지상 다 해당돼. 지상에서 쏘아 올려서 해상을 통과해서 공중에서 지금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마음만 8, 90도 틀어! 하고 남쪽으로 틀어! 했으면 남쪽은 지도에서 없어집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요. 한글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 관계자랍니다. 누굽니까? 이런 사람을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후에 문 대통령에게 경고까지 했는데 문 대통령은 또 긴급 NSC를 왜 안 열었습니까? 고작 정례로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만 열렸을 뿐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대책회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약에 발사한다면 그거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요번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이가 대통령께 경고를 하면서 말이죠. 공갈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럼 대통령께서는 한번 말을 했으면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에게 레드라인 넘었다고 혼쭐을 내주든지 아니면 경고를 하든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이제 어쩔 겁니까? 자, 중국 붉은 공산당, 중국 홍기, 러시아 붉은기, 북한 붉은 인공기에 둘러싸여서 이제 일본까지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적으로 돌려진 이 상황에서 또 한미동맹, 그 굳건한 한미동맹을 슬슬 구멍을 누군가에 어쩐지 누군가에 의해서 구멍이 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강한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어떡합니까?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그 이후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갑자기 한미동맹이 열악해지고 일본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이제 이 붉은 공산당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역사상 유례없는 침략을 지금 영공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후 박근혜 대통령은 3년여 감옥에서 그토록 가혹하게 엄동설함과 뜨거운 더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몸도 성하지 못한 병든 몸입니다. 사면도 안 시켜주죠. 그 표독한 감옥 생활을 시키면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대통령의 경고까지 해도 계속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대통령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불시에 중국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편대가 우리 영공과 해역을 휘저으면서 말이죠. 군사훈련 공격을 하자마자 바로 출격해서 목숨을 내걸고 경고사격과 극한의 차단 비행기동을 하면서 생명을 바쳐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결기, 그 전투에 임하는 공군 조종사들이 애국심과 그 결기가 제 혼자 노고를 표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께 알려드립니다. 그토록 용맹스러웠던 우리 육군, 해군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래 평화를 외치는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던 육군, 해군 장성들은 이번에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하며 경고 사격을 하고 임전태세 속으로 들어간 우리 공군 조종사를 본받으십시오. 전투에 임한 우리 공군 조종사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최고의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군의 귀감이 되도록 그들을 높이십시오. 무엇보다 위중자들은, 정치인들은 이들의 애국심과 결기를 겸허히 학습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군의 사기를 꺾지 말고 진정한 군인 본연의 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는 강군, 상무정신, 강한 훈련을 통하여, 강한 질서를 통하여, 강한 복종을 통하여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과거의 군인처럼 강군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대통령께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